사람들이 평생 기다려온 약속이 있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약속보다 일찍 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시 만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지수 씨의 기억 속 첫 번째 우기는 강가의 작은 역에 정차한 기차였습니다. 당시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이였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나무 가방 하나와 신문 몇 권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쏟아지는 비로 인해 그는 좁은 현관 아래에 서 있어야 했는데 낯선 소녀도 차가운 바람을 피하기 위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리입니다. 이름 자체에서 하얀 국화 냄새가 나며 단순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지만 현관 아래에서 두 낯선 사람이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나리는 그에게 작은 생강 한 조각을 주면서 그것을 빨아서 목을 따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매콤한 생강 조각의 따스함이 차가운 손바닥에 스며들자 지수 씨는 감히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날 비는 그의 셔츠를 적시는 대신 그의 마음의 한 구석을 적셨습니다. 그가 평생 간직했던 그 마음의 한 구석이었습니다. 우기는 종이에 적을 필요가 없는 반복되는 약속처럼 이어진다. 비가 올 때마다 지수 씨는 생강을 사왔고 나리 씨는 차를 끓였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비가 기와를 두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주방에는 생강 냄새가 나고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와 섞여 들렸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가끔씩 웃음만 지었다. 올해는 비가 다시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 지내고 있어요. 시간은 비보다 빨리 흐른다. 나리 부인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지수 씨의 다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매년 장마철이면 그들은 여전히 비밀 약속을 합니다. 함께 앉아 생강차를 마시고 빗소리를 듣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따뜻한 차 두 잔이 있으면 바깥의 비가 절대 식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우기는 예전과 다릅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에는 생강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찻주전자도 여전히 준비되어 있었지만 지수 선생님 옆에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나리 여사는 계절의 첫 비 오는 밤 도시 한 구석에 있는 병원방에 누워서 숨을 크게 쉬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부엌에 혼자 앉아 군데군데 노란 불빛을 밝히며 매우 천천히 생강을 벗기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단호했다. 나리, 기다려. 내가 차를 끓여서 병원에 가져다 줄게. 이 장마철에도 우리는 아직 함께 있잖아. 밖에서는 계절의 첫 비가 기와 지붕에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 오랫동안 뛰려고 애쓰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지키려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도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의 첫 비는 지수 씨가 집을 나서기 전 오랫동안 그를 오래된 현관 아래에 의도적으로 가두어 둔 듯했다. 그는 빛바랜 비옷을 걸치고 생강차 한 상자를 손에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낡은 캔버스 신발은 물에 젖어 있었고 걸음마다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하다. 오늘은 나리 부인에게 생강차 한 잔을 가져다 주어 그녀의 추위와 기침을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버스 안의 창문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의 추위와 내부의 김이 뒤섞여 지수 씨는 몸을 떨었다. 그의 옆 의자는 어젯밤 주방에 있던 의자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강차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치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듯 꽉 쥐고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나리 부인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가 올 때마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를 꾸짖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왜 나가니? 그냥 전화해. 하지만 지수 씨는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생강 조각의 따스함,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의 향기,
서로를 껴안고 있는 떨리는 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나란히 앉아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기의 병원은 더욱 우울해 보인다. 긴 복도는 소독제 냄새와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병원의 각 방을 천천히 걸으며 가끔씩 익숙한 간호사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부드럽게 미소 짓는 마른 노인의 모습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지만 아내를 만날 때가 되면 그의 눈은 언제나 빛났다. 나리 부인의 방은 3층 복도 끝에 있어요. 문이 열리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병원 마당 밖의 마른 나무에 비가 꾸준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면서 입술을 살짝 움직였다. 여기 계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실처럼 가냘펐지만 지수 씨의 가슴을 철렁 내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생강차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고 차가운 방의 유일한 온기를 깨뜨릴까봐 두려워하는 듯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깡마르고 주근깨 투성이인 손을 잡았다. 수십 년 전 추운 비 오는 밤에 그를 따뜻하게 해주었던 그 손은 이제 떨리는 그의 손가락 아래서 차가워졌습니다. 나리, 생강차 가져왔어. 이 비에 차 없으면 추울 거야. 나리 부인은 살짝 미소 지으며 입술 끝이 살짝 떨렸다. 한 잔만 주세요. 알겠어요?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냄비에 뜨거운 물을 붓고 껍질을 벗긴 생강 조각을 넣었다. 생강의 매콤한 냄새가 흰 방을 가득 채우고 양냄새를 압도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차잔을 그녀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녀는 한 모금만 마실 수 있었고 따뜻한 기운이 마른 목구멍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고 그녀는 눈을 감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생강 냄새는 여전히 똑같아. 우리가 처음 만난 날처럼.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꾸준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는 두 늙은 손이 꼭 붙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비, 그 한 잔의 차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깨지기 쉬운 실이다. 한 번 더 밤, 한 번 더 내리는 비. 그래서 과거의 약속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오후가 다가왔지만 창밖의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와 끊임없이 들려오는 환풍기 소리는 지수 씨에게 나리 부인의 모든 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연약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마른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수년간 요리, 청소, 아이들을 돌보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그녀의 얇은 어깨에는 결국 기침과 촉촉한 눈만이 남았다. 그는 생강차 상자를 닦으려고 일어서려고 했을 때 갑자기 나리 부인이 부드럽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반쯤 감고 있었고 병원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서랍을 가리키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 아래에 있는 나무 상자를 가져다 주세요. 지수 씨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뚜껑에 작고 노랗게 변색된 종이, 조각이 붙어 있는 오래된 갈색 페인트 칠된 나무 상자. 나리 부인은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만약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열어서 읽어. 알았어. 상자는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있었는데 모두 손으로 쓴 것이었다. 나리 부인의 비스듬한 필체였지만 건강했을 때처럼 여전히 깔끔했다. 각 글자는 얇은 실로 묶여 있었고 글자를 풀자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첫 번째 편지는 몇 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언젠가 비가 오고 내가 네 옆에 없으면 생강차 끓여서 마셔줘. 손 시리지 말고, 마음 비에 젖지 말고. 종이에 노란 반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단어가 날아가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듯이 각 단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리 부인이 그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입꼬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기침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던 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편을 깨울까봐 두려워서 그녀는 창가에 앉아 혼자 비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경고와도 같았다. 흰 국화는 가져오지 마. 네가 끓여준 생강차 향이 더 듣고 싶어. 울지 마. 비 때문에 다 젖었잖아. 각 편지는 추억의 조각보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며 보낸 밤, 둘이서 숯불난로 주위에 모여있던 시간, 첫 우기와 창밖으로 물이 새는 마지막 우기가 있습니다. 지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늙은 손은 여전히 봉투 가장자리를 어루만지고 있었고 따뜻한 보온병에 남아있는 생강차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리 부인은 힘없이 눈을 뜨고 편지를 읽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아직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는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쉰 편이었지만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은 분명했다. 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빗방울 하나하나 속에서 당신 옆에 앉아 있을 거예요.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갑자기 거세져서 마치 추억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하얀 병실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아직 보내지 않은 편지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그의 입은 마치 무언가를 약속하려는 듯 움직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오직 빗소리와 생강의 따뜻한 냄새만이 들렸고 나리 부인의 점점 약해지는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날 밤은 지금까지 내린 어느 비보다 더 많이 비가 내렸습니다. 지수 씨는 나리 부인이 지쳐 잠들 때까지 오후 내내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마지막 편지를 뜯지 않은 채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으로 약속했다. 내일 새로운 생강차를 끓여서 여기 가져다 드릴게요. 매년 그렇듯 함께 마시며 빗소리를 들읍시다. 의사는 그에게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리 부인도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마지못해 일어나 나무 편지함을 움켜쥐고 그녀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복도로 나갔다. 밖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쫓는 듯했고 추위가 그의 얇은 셔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부엌을 뒤져 생강차 한 봉지를 꺼내고 가장 신선한 생강뿌리를 골라 껍질을 벗기고 배열했습니다. 그는 숯불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렸지만 마치 누군가 그를 재촉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 차가운 흙냄새를 실어왔다. 지수 씨는 우편함을 열었고 처음으로 마지막 편지를 보았습니다. 얇은 봉투였고 겉면에는 미안해요라는 두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입술은 웅얼거리며 편지를 읽었다. 언젠가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다음 장마철에 네가 돌아오는 걸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이야. 슬퍼하지 마.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 다만 올해는 우리가 함께 생강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없었던 게 아쉬울 뿐이야. 그 단어들이 내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익숙한 필체를 자세히 보려고 노력했다. 그는 스토브에 물이 끓고 있었는데 불을 끄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보온병에 생강을 넣고 차를 한 찻주전자 가득 우려낸 후 조심스럽게 뚜껑을 덮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는 두 잔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그녀를 위해,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해. 그는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오래된 우비를 걸치고 밤비가 내리는 가운데 차 한 주전자를 들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골목길은 물에 잠겼고 나의 늙고 약한 다리는 걸음을 옮겨야 했다. 비가 그의 얼굴을 때리며 추워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익숙한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수년 전 그가 그녀와 함께 처음으로 비를 피했던 곳이었다. 대기 의자는 비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으로 감싼 생강 찻주전자를 꼭 움켜쥐고 헐떡이며 앉아 있었다. 심야버스는 운행이 드뭅니다. 지수 씨는 차를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었다.
날이 기다려. 거의 다 왔어. 그런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화벨이 떨리는 소리로 울렸습니다. 화면에 알 수 없는 번호가 깜빡였다. 병원 전화였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마치 칼이 귀에 꽂힌 듯 했다. 지수 선생님, 죄송합니다. 부인께서 방금 떠나셨습니다. 빗소리가 마지막 말을 가렸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생강차는 여전히 그의 손에 뜨거웠다. 눈앞에 펼쳐진 어두운 밤은 가로등으로 반짝였고 눈물과 빗물이 섞인 물이 마스크 가장자리를 타고 흘러내려 마스크가 젖었습니다. 아직 약속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강차는 아직 따뜻했지만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날이 부인의 마지막 우기에 그는 그녀에게 익숙한 온기를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들을 함께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차 한 잔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힘겨운 호흡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지수 씨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차주전자를 가슴에 꼭 안고 있는 것뿐이었다. 어두운 밤하늘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듯했고 계절이 끝나가는 비오는 밤중에 아직 다하지 못한 약속을 쥔 외로운 노인을 비추는 것은 노란 가로등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가 길의 먼지를 씻어냈지만 지수 씨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그는 생강차 난로가 아직 따뜻한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테이블 옆 의자는 비어 있고 웅크리고 앉아 기침하는 사람도 없고 생강 한 조각 더 주세요.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마치 습관처럼 깨뜨릴 수 없는 것처럼 차가 식었지만 생강 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잔을 집어 입술에 대었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며 차의 매콤한 맛에 녹아들었다. 그의 가냘픈 손이 컵의 반대쪽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그녀의 손을 만지는 듯이 지난 우기에 영원히 함께했던 그 손을. 그 다음 날도 지수 씨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나무 테이블에 앉아 생강 몇 조각을 껍질을 벗기고 물을 끓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끓여 두 잔을 따른 다음 조용히 다른 의자를 바라보았다. 이웃들은 아직도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노인의 그림자가 가끔씩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는 것을 봅니다. 그는 짧고 불안한 잠 속에서도 나리 부인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따뜻한 생강차 향이 귀에 맴돌았다. 그는 보내지 않은 편지를 베개 밑에 깔끔하게 넣어 그녀가 좀 더 오래 곁에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우기에도 작은 집의 낡은 기와 지붕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방 조명은 더 이상 매일 저녁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지수 씨가 아주 긴 비 오는 밤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인 채 티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생강차 한 잔이 여전히 그의 앞에 놓여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그녀의 오래된 모직 스카프가 느슨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꿈에서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처마를 꾸준히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두 노인이 다시 손을 잡고 지난 우기를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보낼 수 있을 만큼 긴 마지막 약속처럼. 아마도 인생에서 누구나 가장 추운 우기를 겪을 것이다. 이별의 우기, 이루지 못한 약속의 우기, 따뜻한 차 한 잔이지만 손길이 없는 우기 말이다. 지수 씨와 나리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랑이 충분히 강하다면 길의 끝이 쏟아지는 비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찾아 생강차 한 잔을 가져오고 이루지 못한 약속을 가져오고 잊지 못할 추억을 가져올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장 긴 사랑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답은 연수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있을 것입니다. 생강 한 조각을 더 넣는 것을 여전히 기억할 때,
여전히 빈 의자를 테이블 옆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앉아 있고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앉아 있다. 비가 몇 계절이나 내리든이라는 것을 알릴 때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을 눈물 흘리게 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모든 혼란 속에서 무심코 그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악수, 인사 한마디면 우기를 덜 추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갯밀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노후 사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다가오는 우기에도 우리가 함께 앉아 아직 보내지 못한 편지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약속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늦은 밤 불빛, 여전히 처마에 떨어지는 빗소리, 여전히 사랑이 끝나지 않은 옛 마음의 한숨.